안녕하십니까, 정원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좌파 정권의 그 대선, 대통령 선거 물구나무 서기 전략 1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로 좌파들이 그 대통령 선거에는 아주 하늘이 무너져도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회창 씨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김대엽이라는 엉뚱한 놈을 내세워서 그 이회창 아들을 공격해서 결국 대선에서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후년 2021년 3월에 22년 3월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있을 선거에서 좌파가 어떤 재주를 부릴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아주 극대화할 거다. 한미연합훈련 뭐 축소하고 폐지하자고 덤빌 거고, 또 효선 미선이 같은 그런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자기네 편 반미 분위기를 띄워서 자기네 편 결집을 하려고 덤빌 거고, 미국 군함이나 뭐 이런 그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을 또 극렬하게 반대해서 그 반미 감정을 일으켜 세울 거다. 또 무슨 트집을 잡든지 주미 한국 대사 또 주한 미국 대사를 뭐 소환하고 뭐 이렇게 PNG라고 그러죠. 퍼소나 난 그라타, 기피인물, 주한 미국 대사 기피인물이다, 데려가라, 뭐 이런 쇼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지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 중국 편서기를 해서 대미 감정을 한껏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쿼드라고 그러죠. 네 나라, 미국, 인도, 일본, 오스트랄리아가 대미 대중 봉쇄 전략을 네 나라를 쿼드리플 그러면 이제 네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쿼드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을 쏙 빼놓고 네 나라가 미국, 인도,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오스트랄리아, 일본이 쿼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 동맹을. 그런데 이제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경제적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쿼드에는 우리 찬성 안 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외교부 장관은 쿼드 별 관심 없다.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반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다가올 1년 반 후에 선거 하여튼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뭐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좌파가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물구나무 서기 두 번째 전략을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대선 전 여러분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돈을 풀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15조를 돈을 풀었습니다. 15조를 돈을 풀고, 또 코로나, K9, 뭐 K방역이라는 게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의 방역을 잘해서 한국이 무범국이다. 무범국은 뭐 개뿔이 무범국이에요. 돈 풀고 뭐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그래서 180석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몇십억을 풀지 모릅니다. 이미 그걸 돈 풀기 위해서
국가 재정 준칙,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한다는 그 방침도 바꿔놨습니다. 또 국가가 갚을 계획도 없이 그렇게 돈을 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당장 우리 주머니에 몇 푼 들어오는 거는 저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표를 찍어주면 안 됩니다. 돈을 받아도 표는 주지 말자. 돈은 받아도 표는 주지 말자. 또 여러분 그 전철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살 때 수수료 0원.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복덕방에서 지금은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중개소라고 그러죠. 부동산 중개소에서 수수료 0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수료 0원은 수수료 먹고 사는 중개소에서 수수료를 안 받고 어떻게 그 중개소를 운영하겠어요? 그게 다 비결이 있습니다. 수수료 0원을 할 때는 지가 아파트를 사면은 채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150만 원, 200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채권을 삽니다. 의무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거죠. 그 채권을 10년 후에는 내가 1000만 원을 사면은 이자를 미리 재웁니다. 10년 동안 받을 이자를 미리 150만 원은 15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지가 850만 원쯤 주고 채권을 삽니다. 집을 살 때 추가로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1000만 원 채권을 850만 원 주고 이제 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10년 후에 내가 죽을지 이게 정말 화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질지 이게 제대로 유산 노릇을 할지 불안하니까 1000만 원 주고 산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미리 이자를 떼고 85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어치 채권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있자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업소에 팝니다. 500이면 500, 600이면 600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중개소는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될 그 증선을 500이나 600에 사는 겁니다. 3, 400만 원 버는 거죠. 이거를 500, 600을 아까워서 10년을 가지고 있다 이거 1000만 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시거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샀던 국채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부동산한테 싸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10년 후에 1000만 원이 될 채권을 4,500에 그냥 헐값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문이 남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부동산 수수료를 대신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에 보시면은 부동산 중개료 팔 때 제로, 살 때 제료. 우리를 통해서 부동산은 아파트를 팔고 사면은 중개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렇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국민들이 영구히 보존하고 싶지 않은 국채를 싸게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좌파가 갚을 계획도 없이 빚을 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추석과 같은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한 30조, 작년에 15조 풀었습니다. 금년 추석에 15조를 풀었습니다만 내년에 40조를 푼다. 그러면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금을 받는 거죠. 3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면 나랏빚이 약 40조, 45조가 늘어납니다. 그럼 나랏빚 45조, 40조가 당장 내 손에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는 참 좋지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국가가 빚이 40조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건 내가 갚는 거 아니니까 생각이 없는데 국가가 빚이 늘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그것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빚이
30조가 늘어나면은 10년 후에 30조를 갚아야 돼요. 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10년 후에 그 국채를 사죠. 10년 후에 빚을 갚겠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줬는데 국채를 다시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10년 후에 30조를 주고 다시 채권을 사줘야죠. 그래야 빚이 없어지죠. 아파트를 살 때 억지로 떠맡다시피 한 채권을 1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중개인이 가지고 있던 10년 후에 그걸 정부에 내놓고 나 1,000만 원 내놓으셔 그러면 정부가 그걸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막 돈을 찍어서 줘.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인플레가 되죠. 인플레가.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만약에 국가가 살림을 잘못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돈을 막 찍어서 1,000만 원을 주면은 지금 1,000만 원이 그 10년 후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을 막 찍어서 공산국가에서 하는 짓입니다. 국민들한테 막 돈을 막 찍어서 주니까 빵 한 덩어리 살래도 이제 가방에다 잔뜩 돈을 미고 나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국가가 공짜 돈을 10만 원, 30만 원, 한 가구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줘서 몇십조 원의 빚을 불려놓으면은 10년 후에 반드시 그 돈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갚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10년 후에 이제 뭐 나이 먹은 사람은 뭐 이미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낼 능력도 없고 계속해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 젊은이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는 바로 국가 채무는 바로 기업 채무가 된다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뭐 10월쯤 되면은 10월 11월쯤 되면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열이 붙을 거고 12월 11월에 적당한 시기에 선거를 2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분명히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구당 200만 원, 300만 원씩 돈을 풀 겁니다. 풀 텐데 그때 저희가 하나같이 공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나라가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이 돈풀기다. 첫 번째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갈등을 극대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돈풀기다. 뭐 한 가구당 200만 원, 300만 원씩 분명히 풀자고 덤빌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각자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준다는 돈 예산 편성해서 주는데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표는 주지 마십시오. 표는 주지 마십시오.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내년 11월, 12월 1년 후에 푸는 정부 돈 받으십시오. 그러나 표는 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요건 이제